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이제 배정한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은 앞에 부수 해설이 있으니까 부수 해설 먼저 공부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여러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이제 50페이지죠. 50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로 글자가 돼 있고 또 해석이 오른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해석을 좀 한번 읽어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일부터 이렇게 보죠. 물론 이제 이게 조그마한 원이 있고 양쪽 사방에 이제 한 글자씩이 있죠.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맣게 있는 이게 부수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부수가 아닌 경우는 이제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일은 뭐 하나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뭐 윗상이나 아래하 이런 건 8급이죠. 그래서 우리 지사의 원리다. 어떤 점이나 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을 지사의 원리다 그랬어요. 자, 그럼 위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가출구자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뭔가를 모아가면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람 인자에 이제 변형이 8파라고 같은 것이 있었죠. 근데 위치가 높은 때 오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위치가 낮은 곳에 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가 낮은 쪽에 왔으니까 8팔자를 사람인의 변형으로 보고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안에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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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다가 4번이나 나오죠. 반복해 준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많다를 또 강조하니까 지식과 재물을 계속 많이 울타리 안에다 모으고 또 모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지식과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것은 능력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출 구자가 되죠.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한자 이거 공부를 지식을 모으고 있는 건 어때요? 한자 이거 시험에 합격해야 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죠. 가출 구자죠. 그래서 이제 책에 활용되는 단어가 이제 한 글자씩 나와 있죠. 책에 보면 집 가자가 나와 있죠. 집 가자를 앞에 붙이면 가구죠. 집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될 세간살이를 가구라고 하죠. 그럴 때 활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활용 단어들은 다 기출 문제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중요하니까 꼭 활용 단어를 여러분 도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쓰기 문제라든가 도구 문제에 꼭 나온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출구자를 배웠는데 그러면 사람 인자가 앞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함께 구자가 되죠. 자, 능력을 이제 갖추려고 열심히 지식과 재물을 모았으면은 언젠가는 능력을 갖추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옆에 누군가 우두커니 와서 서 있네. 이 사람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되겠죠?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향해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자기가 다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때요? 능력을 갖추는 순간 어때요? 줄을 서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때? 쭉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타일 골라서 함께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구자가 된다. 우리 이제 맹자가 말한 군자 삼락이라는 게 있죠. 군자 삼락 중에는 부모 구존하고 형제 무고함이 일락냐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함께 구자. 부모님이 함께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 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낙이죠. 앙불개어천 부불자거인이 일학냐라 그랬죠. 우러러 하늘을 보아서 부끄러움이 없고 부불자거인 굽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낙이죠. 세 번째 낙은 뭡니까?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를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낙이라고 그랬죠.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가 삼낙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군자유 삼낙인데 왕천하는 불여 존언이다 이렇게 나오죠.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는데 왕천하,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것. 그 왕은 동사예요. 여기서는. 천하의 왕노릇 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것은 불여존언이라. 그와 더불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맹자는 그래서 왕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거 이제 여러분 이제 한문 문장도 많이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는 자 국가공인 2급을 준비하시지만 그 국가공인을 시험을 치른 단체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문에, 지능에, 검정에 막 이렇게 상공회의소도 있고 쭉 있죠. 그래서 다 여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어문에, 지능에, 검정에를 가지고 위주로 강의를 구성해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준비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론 배정 한자를 하고 문제풀이를 또 따로 그 단체마다 따로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통되는 배정 한자니까 교재를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교재에 보면은 그 단체별로 2급, 뭐 2 플러스 이런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단체 배정 한자라는 뜻이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보는 거는 이제 가출구자, 함께구자를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기자죠. 이, 그, 저 할 때 지시대명사죠. 그 사람, 그것, 물건에도 쓰고, 그때 그기자입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은 이걸 이제, 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키 아세요? 키? 아까 이제 곡식을 수확해 오면은, 탈곡한다 그랬죠. 그때 이제 껍질 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까분다 이런 표현 하죠. 까분다 이렇게. 바람을 향해서 이제 그 쭉정이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키를 이제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대나무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재료인 대나무죠. 요게 키 기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나무가 없기 때문에 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자가 된 건데 요 그 기자도 이 키의 형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대나무를 서로 얽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잘 안 써지죠. 상형이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다 그러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 부수를 배웠기 때문에 부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회의 방식으로 이걸 조금 변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게 사람인의 변형으로 봐서 위치가 낮은 쪽에 왔으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20입자로 봐도 되겠죠? 열심으로 봐도 되고 많다니까 모으다 지식과 재물을 어때요? 열심히 신분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높은 이제 신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재물을 계속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으고 있는 게 남들은 모릅니다. 자기만의 목표를 정해놓은 거죠. 자기만의 그것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때요? 한자 2급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인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기자가 되죠? 그것 이렇게 해서 하고 대명사로 그 사람, 사람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으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그 기자를 배웠으니까 그 달이네. 달은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세월,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자에서는. 그러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자기만의 목표인 그것을 향해서 위해서 열심히 지식과 재물을 모았는데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약하면서 모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약할 기자죠. 기대하다 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열심히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어때요? 한자 2급 시험에 합격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지금 지식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기약할 기자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약하면서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기약할 기. 근데 이제 모으는 게 이제 여기 나왔어요. 대상이 여기 나왔어요. 흙토. 땅이죠? 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땅을 집 지을 터라고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모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보니까 자기만의 목표인 그것을 열심히 모았는데
흙, 땅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뭐예요? 바로 기와집을 지을 뭐가 된다? 터가 된다. 아까 구멍 혈자 배웠죠? 이렇게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구멍집에 살죠. B1, B2에 살다가 이제 신분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이제 이사 가죠. 전망이 좋은 높은 집으로 이제 간다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높은 집 대자가 나오죠. 그러려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모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아까처럼 갖추어져야지 이렇게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목표인 그 땅이죠. 그 땅이 바로 기와집을 지을 뭐가 돼요? 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터 기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기초공사 그러죠. 기초다 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터를 잡고 주춧돌을 놓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에서 이제 기약할 기도 되고 턱이다. 음이 기가 되죠. 그래서 음이 변치 않는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글자들입니다. 그 위에 이제 사방을 뜻하는 방향 방자가 있는데 사람인의 변형인데 사람이 아닐 때는 그냥 높다라고만 해석합니다. 사람일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사람이 아닐 때는 그냥 위치만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있으니까. 자, 사방으로 높이 흩날리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방으로 높이 흩날리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깃발이죠. 네, 그래서 깃발, 기가 됩니다. 우리 태극기 할 때 깃발이죠. 그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음이 또 뭐로 나왔어요? 기로 나왔죠? 깃발기. 자, 아까 하품음은 입 벌리다라는 뜻이죠. 이건 뭡니까? 속일 기자죠? 우리 사기친다 할 때 속인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 그라고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물과 모으고 지식을 모아서 성공해서 막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때? 그 노하우를 알고 싶었죠.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드물겠죠. 그래서 입을 벌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속인다라는 뜻이 왔다 이 말입니다. 지극해보세요. 입을 벌리면서 그런 게 있어 라고만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죠?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야, 그것도 물어보죠. 그럼 그 친구는 대답하기 싫어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게 있어. 뭐 알려고 하지 마.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속일 기라는 의미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 속인다라는 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뭡니까? 깃발기, 기약할기, 속일기, 터기. 그 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은 다 기가 된다. 형성의 원리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고물의 정자죠. 가운데 있는 게 고물회란 말 처음 들어봅니까? 고물회. 고물회라는 거는 이제 농기구라는 뜻도 있고, 무기인 고물회도 돼요. 시골에 가보면 이제 농기구가 있는데, 손잡이가 길어요. 이렇게 길고, 넓적한 판때기, 이제 널빤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손에 쥐고서 흙덩이가 모여 있잖아요. 흙덩이를 깨는 것이 농기구가 고물회입니다. 또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아궁에다가 시골에 가서 옛날에는 불을 때 나무로 불을 때면 재가 남죠. 재. 그 재를 이렇게 긁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기니까 그걸 긁어내는 것도 이제 고물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회 이런 상형에서 왔지만 회의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한일에다가 갈고리 골자가 있죠. 한일은 모으다라는 뜻이고 갈고리란 건 수단이라고 그랬죠.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수단. 그러니까 수단을 가지고 재물을 모을 때 썼던 도구가 뭐예요? 고물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병농일치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고물회를 들고 농사 짓다가 어때요? 전쟁 났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들고 전쟁터 나가야 되죠. 그때는 또 무기인 고물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셨죠? 자, 그럼 고물회 정자를 보면은 한번 활용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왼쪽에 있는 걸 알아야지 되니까 먼저 이거 해볼까요? 정자, 정자죠, 정자. 오두막처럼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제 그 그늘에서 쉬는 것이 정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자, 정 그러니까 고물의 정에서 음이 정으로 왔죠, 물론.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길다 그랬으니까 손잡이가 긴 고물회처럼 기둥을 높이 세우고 이 말이에요. 덮다가 있죠, 덮다. 위에 이제 널빤지 같은 걸 덮어야 되죠. 사람이 그거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이 있고 높다, 머리 두자.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네. 쉬고 있네. 물론 이게 높을 고자의 변형이에요. 높을 고자. 높을 고자 밑에 있으면 입구가 있으면 높을 고자가 되죠. 물론 그렇게 결합 형태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봐도 된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자였다 이 말이에요. 농부는 여기 모시고 있네요. 농부는 열심히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농부는 이제 비가 오면은 막 비가 번개 치니까 번개에 맞을 각오로 나가고 또 비가 안 올 때도 농사일을 하러 나가야 되죠. 그때 또 호랑이에 물려갈 각오를 하면서 또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란 건 어때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렇게 정자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자였죠. 근데 정자, 정자 앞에 사람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거는 머무를 정류장 할 때, 정거장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는 과객, 길손이죠. 지나가는 이제 과객이 어떻습니까? 길손이 너무 발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잠시 정자에 어떻게 해서 가요? 쉬었다 간다 이 말이에요. 머물렀다 간다. 그거 가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시 읊고 탁주 한 사발 하고 있겠죠. 그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시 한 수 읊으면 막걸리 한 잔 주겠죠.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쉬었다 간다라는 뜻에서 머무를 그러죠? 우리 정류장 할 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말씀 원자가 있죠? 말을 하고 있다. 말씀원이란 건 아까 입에서 말소리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말을 자기 주장의 말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인 고물에 이때는 무기인 고물회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확 갖다 이업을 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쳤습니다. 고칠 정자죠. 우리 교정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학교 교자 있죠. 우리가 어떤 글을 써놓고 글의 내용을 다시 고쳐서 쓰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죠. 물론 죄인들을 바로잡는 것도 교정한다 그래요. 그 교정은 바로잡을 교자, 화살시에다가 이게 높을 교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자도 바를 정자를 쓰죠. 우리 교정직 공무원 할 때, 교정청 할 때 이건 교정은 이거고 이건 글씨 글을 써놓고 바로잡는 건 학교 교자에다가 이게 고칠 정자, 바로잡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정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고칠 정이라고도 하고 바로잡을 정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 마찬가지. 무기인 고물이에요. 이 머리혈 그죠? 머리혈. 우리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자, 코의 형상을 그죠? 표현해준 스스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해줬다.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이제 무기인 고물을 갖다 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처럼 말을 하다가 무기인 고물을 갖다 대면 어때요? 자기 주장을 굽히고서 말을 바꿔버리죠. 그래야 고물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안 바꿉니다. 왜?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는 머리 혈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조직의 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잘 안 바꿉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고물에 맞게 되죠. 그래서 고물에 맞은 거예요. 이게 얼굴에 맞았어요. 어디에 맞은 거예요? 이마에 맞았죠. 이마정 또는 이걸 정수리 정이라고도 하고 꼭대기 정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정상회담 할 때 정자가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물의 정에서 음이 다 정으로 나왔네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정자정, 머무를 정, 이마정, 꼭대기정, 고칠정, 바로잡을정. 그렇죠? 여기서도 음이 변치 않는 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넘어가 보죠. 입구자가 있죠? 조그맣게 이렇게 생긴 게 입이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먼저 볼까요? 요건 말구자, 또는 글기구라고도 하죠. 절구다 할 때 글기다. 말구라고도 합니다. 그냥 말이라고 할 때. 자, 싸다, 쌀포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소리를 의미 단위로 이렇게 쌌다 이 말이에요. 소리하고 말은 다르죠. 소리는 의미가 없는 거고 말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도록 의미 단위대로 이렇게 쌌다. 우리 국어에서도 최소의 의미 단위가 형태소 그러죠. 그 단위대로 이렇게 싸는 것을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짐승이 있네. 개견자의 변형인데 말구라고 이해하면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이죠.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은 뭐예요? 개죠. 개구자다. 원래는 강아지 구라고 해야 돼요. 강아지. 새끼예요, 새끼 원래는. 이게 이제 구불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어린 개, 강아지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말맞자가 들어가면 망아지 구 막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건 1급에서 또 활용되니까 여러분 2급 준비할 때는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일일지구 부지외오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럴 때는 강아지 구로 해석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표 훈음은 개구자로 돼 있으니까 개구자로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활용 단어는 뭐 당구풍월이 나왔죠. 당구풍월. 서당 당자, 집당자를 이제 여기서는 서당 당 이렇게 하죠. 개구자, 풍월.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이런 표현 알죠. 그래서 원래 그 원문은 이렇게 되죠. 당구 3년 폐풍월이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그러죠? 그걸 이제 4글자로 당구 풍월이다. 그러죠.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라?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인다. 뭐 이런 말이죠. 당구 3년 치면 뭐 300 친다.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강아지 구자라고도 하고 개구자라고도 합니다. 말구자가 이제 그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말구인데 이게 풀초자가 올라가 있는 건 뭐예요? 진실로 구자죠. 이걸 구차할 구라고도 그래요. 구차하다 그럴 때는 보통은 진실로 구 이렇게 하죠. 자, 풀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풀하고 이제 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비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는 이제 붓을 가지고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이제 만든 글자니까. 풀은 뽑아도 어때요? 다시 생명력이 질겨갖고 다시 또 살아나 올라오죠. 근데 화초는 어떻게 됩니까? 꽃은 한번 꺾이면 시들어 죽어버리죠. 근데 이거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해보세요. 말을 풀처럼 한다. 뽑아도 다시 살아오는 그 풀처럼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하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네. 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있죠. 손수의 변형이죠. 이거는 묵굴 구자죠. 구속한다 할 때 구자죠. 묵굴 속자가 나와 있죠. 구속.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말구라고 했으니까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말을 잘못하면 어때?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에 없는 사람, 이제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면 어때? 무고죄. 어떤 사람한테 거짓으로 아까 속일 기자 배웠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사기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 잡아갈 때는 그 사람의 손을 묶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오라를 받아라 그러면서 어때? 포송줄에 손이 묶여서 가죠? 요즘에도 수갑을 차잖아요.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 입을 묶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디를 묶어서 간다? 손을 묶어서 간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묶을 속자다. 묶을 구자죠. 구속한다 할 때 구자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까요? 망할 망자죠. 망할 망자가 한자에서 나오면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뭐예요?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망할 망자가 활용하면 다 사라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쉬운 거부터 해보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잊을 망자죠. 잊혀진 거죠.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잊어진 거죠. 잊을 망, 잊을 망. 망각한다 그럴 때. 근데 마음 심자 이것도 변형이죠. 신방변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라졌다. 밑으로 가 있을 때는 그 밑으로 사라져 간다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밑에 쓴 거고 마음 심자를 옆으로 쓴 건 어때요? 사라졌던 그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기억이 되살아 올라온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옆에 써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 활용을. 그러니까 사라졌던 것이 마음속에 다시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셨죠? 사라지다라는 뜻이니까. 사라졌던 것이 다 마음속에 다시 떠오를 때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바쁘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우리 생각사도 마찬가지예요. 좀 배우지만. 이성적인 두뇌, 머리와 감성적인 마음이 작동을 해야 뭔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바쁠 망자죠. 우리 망중한.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게 망중한이죠. 그러니까 마음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달이고, 사라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약간 지금,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라지다라는 망자가 있고, 달이니까 돼. 사라진 달이죠. 사라진 달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랄 망자죠. 희망할 때. 여기는 다스리다, 흑토다, 이렇게.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에요, 농부예요? 농부죠.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 아까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시 땡 종치면은 칼퇴근하는 게 아니죠, 농부는. 낮에 못했던 일을 어때요? 밤이 늦어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라진 달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밤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구름 속으로 달이 사라진 거 없어요.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밝은 달을 보고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뭘 바라는 대상이 뭔지 여러분이 다 느낌이 와야 돼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제 마인드가 생깁니다. 점차 생겨나니까 그 마인드만 생기면 한자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사라진 달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요 망할 망자 더 들어있죠, 여기 사라지다. 요게 바깥에 있는 건 그물망자죠, 그물망자. 아까 그물망자의 변형이 3개가 있었죠. 원래 이렇게 쓰는 그물망자지만 눈목자의 변형도 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도 그물망자의 변형이고 저기서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그물망자의 변형이죠. 그래서 3가지가 변형이 있으니까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새나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되고 사람을 잡는 법망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새나 물고기가 이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이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없을 망자예요. 이걸 그물망이라고도 보는 이제 단체는 있어요. 뭐 다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말. 새나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이제 목숨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말. 없을 망자. 그 다할 극자가 있죠. 활용 단어에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뭐라고 그래요? 망극하옵니다 그러죠. 망극이란 게 뭡니까?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그 다할 극자, 끝 극자, 용마루 극자죠 원래 뒤에 나옵니다. 용마루인데 그게 이제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 망극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없을 망자라고도 보통 하죠. 뭐 그물망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망할 망자가 활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바랄 망, 그죠? 잊을 망, 없을 망, 바쁠 망. 여기서도 음이 다 뭐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망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도 형성의 원리가 활용되고 있다. 자, 그다음 비우자가 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비유자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제 위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면 구루문자죠, 구루문자. 물론 여기 여러분이 요거 밑에 있는 요 글자를 알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이게 말할 운자죠, 말한다. 우리가 뭐라고 운운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운운한다. 그때 운자가 이거예요,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구름이죠. 먹구름이 껴야 비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할 운자를 모르면 풀어도 돼요, 이걸. 하늘 모으다, 또 하늘 모으다. 2개니까 많이 모였다라는 뜻이고. 여기 또 많다가 있죠? 마늘 모자가.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모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의 다른 형태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죠? 뭉치면은 이제 구름이 됐다가 더 많이 뭉치면 지탱할 힘이 없으면 떨어지는 게 물방울이죠. 에너지의 결합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운운하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이렇게 지식과 재물을 모으고 많이 모았을 때 비로소 모았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이해돼요? 조금 모아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도 어때? 한자 2급 준비하고 있는데 한자 2급을 이제 지식을 많이 모아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많이 모았을 때 비로소 한자 2급을 지식을 모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더 많이 익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의 다른 형태지만 비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 문자다. 책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망운지정이다. 아까 바랄 망자 해봤죠? 이때는 바라볼 망자예요. 희망한다 그럴 땐 바랄 망이고 바라본다 여기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망운지정이라고 그럽니다. 아셨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구름 문자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물이 이제 밖에 있네요. 집 호자 아까 여기 집 호자에서 여기 없는 게 주검시라고 그랬는데 주검시자에도 집이라는 뜻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이에요, 집. 집 밖에도 물이 떨어지는데 집 안에도 어때요? 비우자가 들어있죠? 빗물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붕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새고 있는 거죠? 이건 셀 루자가 되죠? 누설한다. 책에 이제 누설 나왔죠? 셀설자. 비밀이 뭐 한다 그래요? 누설한다. 누설되다 이렇게 하죠. 비밀이 누설됐다. 샜다 이 말이죠. 그때 쓰는 게 이제 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고 있는 것이 맞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밭전이 있고 이게 갈고리가 있죠? 자, 이제 갈고리가 나올 텐데요. 갈고리는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는 게 갈고리의 모습입니다. 수단이라 이런 뜻이 있었죠? 자, 비가 오는데 밭에 갈고리를 들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뭐 아까 정자에서 뭐 이렇게 전 부쳐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될 여유가 없는 거죠. 농부는 비가 와도 어때? 일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갈고리 들고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니까 뭐에 맞기 쉽게요? 쉬워졌어요? 번개에 맞기 쉽죠. 무슨 뭐 괭이로 들고 막 일하는데 무슨 번개에 맞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다가 골프채를 탁 올렸는데 번개가 거의 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나왔죠 인터넷에. 뭐 골프 치는 사람은 드물죠. 뭐 요즘 많이 막 대중화됐지만 얼마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밭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아까 늙을로자 했죠. 살아가야 되니까 밭에서 갈고리 들고 일하는 사람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어때? 번개 맞을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예요? 물론 이게 번개의 모습이에요. 상형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밭에 비가 올 때는 밭에 갈고리 들고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훈적인 글자겠죠. 갈고리 들고 열심히 일하면 번개에 맞기 쉽기 때문에 번개 전자. 전기전이라고도 하죠. 우리 전기할 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보니까 갈고리가 안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번개 맞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번개 맞을 일은 없죠. 근데 또 규정을 어긴 사람이 꼭 있잖아요. 저기서 규정을 어기고 갈고리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 뭐 맞았어요, 지금? 번개 맞았죠? 그때 소리만 들려오게 했죠, 자기한테. 그 소리를 뭐라고 한다? 우레라고 한다. 우레레자죠. 다른 말로 천둥레라고도 그래요. 천둥이나 우레는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와 내동 이렇게 나왔죠? 아주 중요하죠? 부와 내동한다. 붙을 붙자, 화할 화자, 우레레자, 같을 동자. 쾅! 우레가 치면 어때요? 거기에 사물이 덩달아서 막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부하내동이란 거는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을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부정적으로 쓰이죠. 부하내동하지 말라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우자가 활용되고 이제 공통 분모를 비우자로 봤어요. 그래서 구루문자, 셀루자, 우레레자,
그 다음에 번개 전자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세추자입니다. 꽁지가 아까 짧은 새다 뭐 이렇게 했었죠. 예, 근데 뭐 꽁지가 짧건 길건 간에 그냥 새라고만 이해하세요. 자, 뭐부터 볼까요? 이거 왼쪽부터 볼까요? 아까 덥다 장소 그래 장소. 사람이 있고 새추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사람과 새가 같이 있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던 저 새의 이름이 기러기였다 이 말이에요. 기러기 안 그러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 전통 결혼식을 하면 전환식이라고 있죠. 전환. 드릴 전자가 있어요. 기러기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한 쌍의 기러기를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환제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한 쌍의 기러기를 줬냐면은 이 기러기라는 새는 살아있을 때도 다정하게 이게 살지만 짝이 죽어도 새로운 짝을 찾아서 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삽니다. 뭐 그런 의미로 줬을까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부가 아주 정답고 그죠? 사이가 좋은 걸 우리가 원앙에 비유하죠. 원앙. 원앙새라고 있죠. 뭐 인꼬 부부란 말을 하잖아요. 원앙새. 근데 이 원앙이라는 새는 아주 살아있을 때는 아주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짝이 죽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짝을 찾아서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 집에 갔더니 어떤 친구 집에는 기러기 한 쌍이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친구 집에는 원앙이 한 쌍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때? 기러기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기러기가 있는 집은 그 기러기가 맞다, 잘됐다.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막 기러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린 친구도 있다. 원앙이 좋다, 막 그러면서, 에? 그죠? 물론 이제 뭐 요즘 세대는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앙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러기 안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에는 안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단일 행자가 있는데 여기 안이 붙으면은 이걸 어떻게 읽냐 이거. 도구 문제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때는 안항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단일행이죠 원래 단일행. 단일행도 있지만 항렬항이라는 뜻이 있어요. 항렬. 항렬 그럴 때는 이걸 항으로 읽습니다. 우리 항렬이 높다, 손이다, 그죠? 따지죠? 그때는 안항이라고 읽어요. 이게 안항. 안항이라는 뜻은 다른 남의 형제를 높여서 안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안항이 몇 분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나의 형제를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아제비 숙자를 붙여갖고 아제비 항렬이다 그럴 때 숙항이다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항으로도 읽는다 이걸. 자,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안자를 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응아릉자죠. 이거 똑같아요. 이게 마음심이 없으면 똑같죠. 이거 하나 좀 아까 이게 절벽 한이라든가 집엄자 이거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장소. 사람이 모여 사는 집이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혼 부부가 이제 사는 집이에요. 이게 사람과 더불어 이제 기러기가 있는 집은 신혼집이죠. 그러니까 신혼 부부의 마음이 서로 잘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응한다 이렇게 돼요. 응한다. 응답한다 그러죠? 뭐가 물어보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 답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혼 때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맞벌이. 요즘 맞벌이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루 일 끝나면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이제 밥해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우리 집에 가서 밥해 먹기 힘드니까 밖에서 외식하고 가자 이렇게 해요. 외식.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응 그러죠. 그래서 응아릉자예요. 하셨습니까? 네. 왜? 신혼 때는 부부가 마음이 잘 통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 통한다를 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알겠죠? 뭐 재밌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응아릉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추자가 있는데, 자, 이거는 수컷 웅자죠. 밑에 거 보세요. 이건 암컷 자자죠. 그러니까 자웅 그러죠. 자웅.
자웅을 견주다 그럴 때도 하고.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죠. 황조가에도 자웅상이란 말 나오죠. 편편황조 자웅상이. 그죠? 염화기독 수기역이라. 그죠? 그때 보면은 이제 수커동자부터 볼까요? 자, 열십자는 여러 방향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사방을 뜻하니까. 약간 틀어준 거예요. 밑에 요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십자를 똑바로 안 쓰고 이렇게 약간 튼 거죠. 왜? 많다요. 많을 못자가 오니까. 그러니까 많은 방향이죠. 이렇게 많은 방향. 해봐. 많은 방향이란 거는 뭐 여러 방향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해오는 새가 수컷이겠죠. 네, 그래서 수컷은 그러죠. 하지만 암컷은 어디에 있습니까? 둥지 가까이에 있겠죠. 새끼가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기 2차자가 들어온 거예요. 2차자. 앞에 있는 게 2차자인데 봐보세요. 그칠 지자가 있고 비수비자가 있죠. 비수비자. 날카로운 칼을, 그죠? 비수라고 했죠. 그칠 진짜인데 이 비수를 가지고 짧은 칼이기 때문에 비수는 이 비수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려고 쭉 뻗었죠. 근데 이 비수가 그치는 거리는 멀까요? 가까울까요? 짧은 칼이니까 가깝겠죠. 가까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뭐 디스죠.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해요? 저라고 하죠. 저 피자도 있어요. 우리 가죽 피에다가 자축거리를 쳐 이동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멀리 있죠. 멀리 있는 거를 가리킬 때는 뭐라고 한다? 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건 저 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피차 이렇게 하죠. 피차 일반이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한 게. 가까운 것을 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보니까 새는 새인데 둥지 가까이 있는 이 새는 암컷이겠죠? 그래서 이게 암컷 자자가 된다. 이해되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이제 이 한자는 3,5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은 학자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든 겁니다. 문자학이라는 것도 학문이 있기 때문에 체계가 있겠죠? 일관성이 쭉 있도록 만든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것도 세추자가죠.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요 글자를 이제 알기 전에 요 글자를 먼저 아는 게 좋겠네. 요거부터 먼저 보죠. 요건 모일집, 그러죠. 모인다 할 때, 자동사. 모인다 할 때는 세초에다 나무목이죠. 근데 새가 주체예요. 새가 나무에 가서 쉬려고 스스로 모이는 것이죠. 그럴 때 모일집. 근데 만약에 나무가 주체다 그럴 때는 뭐예요? 모을집 그래야 되겠죠? 새들한테 나무가 이렇게 한 거죠. 얘들아, 새들아, 와서 내 나무에 와서 쉬어도 돼. 일로 와. 그러면서 새를 불러 모으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을집. 그러니까 한자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모일집 해도 되고, 모을집 해도 맞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더 있네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썼지만, 그죠? 나무목에다가 아까 세추자가 이게 있는 게 모을 집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로 갔던 게 이게 오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자리가 한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새가 모여 있는데 그 새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복수죠.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갔죠. 높다니까 높은 나무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나무 위에는 새만 있는 게 아니라 새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죠.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섞인다라고 표현한 거다. 이게 섞일 잡자죠. 혼잡하다 할 때, 복잡하다 할 때. 섞여 있다는 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거를 우리가 섞여 있다라고 표현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섞일 우리 잡지 할 때도 이거 쓰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거 볼까요? 요건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요건 이제 양보절을 의미하죠. 뭐, 비록 못말지라도 이렇게 부사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벌레 충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죠. 세추자가 있죠. 그러니까 벌레가 아니고, 주체가 새겠죠. 새가 입에다가 벌레를 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징그러운 벌레를 새가 입에 물고서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겠죠? 그런 새도 있겠죠? 맛있다 그러면서 꿀꺽 삼키지 않고 망설이면서 어때요? 이 징그러운 벌레를 뱉어야 돼, 이게 삼켜야 돼, 그러면서 막, 그죠? 고민하는 새도 있겠죠? 하지만 비록 징그러울지라도 이 말이에요. 먹어야 되겠죠? 그래 사니까. 그래서 비록 숫자다. 그렇게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뭐 새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수연이라고 돼 있죠. 그럴 연자. 비록 그러하지만 한문 문장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떠날 리자죠. 이별하다 할 때 떠날 리자인데, 요게 이제 학자들은 요게 뭐냐면은 새를 잡는 잠자리채 같은 이게 도구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 학자들은 상형에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 상형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상형에서 다 대부분 왔죠.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부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아까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삼각형. 그릇감이 있죠. 그릇감. 울타리 위에다가 그릇을 놨다. 그릇. 이게 안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꽁치를 말려놨다 생각할까요? 꽁치 말려놓은 게 뭘까요? 과메기를 이렇게 말려놨다. 왜 이제 많이 잡힐 때 말려놓고서 이제 안 잡힐 때 또 먹어야 되니까. 그 날아가던 새가 어때요? 이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일로 와서 어때요? 이거 과메기를 낚아채려고 여러 번 이 발로 막 이게 배다 그랬죠. 아까 다스리다. 그 발로 막 다스리면서 이게 배듯이 막 낚아채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성공을 못 하겠죠, 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발자국을 남기죠. 이것만 해도 짐승 발자국 유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낚아채 가지고 높이 그 자리를 떠나가죠. 떠날 리자네 보니까. 이해됩니까? 뭐 그럴듯하죠. 물론 이 방식이 싫으면 아까처럼 뭐 상형이야. 근데 써보려면 안 써져요. 그렇게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이 뭐 나쁜 건 아니네 보니까. 이별한다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씨를 써보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시험장에 가서도 어때? 막 그죠? 그거 막 그러면서 생각이 잘 나죠. 세 주자가 보면은 섞일 잡, 그죠? 모일집, 모을집 다 되고 비록 수, 떠날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돌석으로 가볼까요? 돌이다. 자, 뭐 아까 절벽 아래에 있는 네모난 게 돌이다 그랬죠?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요? 머리혈자가 있네, 머리혈. 돌머리죠? 지각하면 돌머리. 클 석자죠, 크다. 한자에서는 위대하다를 다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를 뭐라고 그래요? 석학이라고 하죠, 석학. 우리 또 대학원 가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석사학위를 받죠? 그때 석자도 이거예요. 위대하다, 크다. 그래서 머릿속에 큰 돌 바위처럼 막 지식이 막 굳어져 갖고 거의 많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원래. 더 재밌게 안 보면 이렇게 돌머리다 이렇게 해서 돌머리. 저희 때는 이제 돌머리들이 대학원 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점이 있으면 이제 뭐 학점 좋은 순서대로 이제 추천장을 받아서 가요. 저희 때는 입사 시험이 별로 없었어요. 추천장을 막 많이 오니까. 근데 만약에 학점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들시들한 애들. 학점이 막 시디시디. 이렇게 시들시들한 애들은 추천장을 못 받겠죠? 그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대학원에 가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교수 돼 있습니다. 세용지마죠? 인생만사는 어때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다. 지금 막 중국어가 열풍이죠? 그래서 한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저희 때는 중국어는 쳐다보도 안 했어요. 그때 우리 때는 일본어가 최고였다, 일본어. 영어 다음에 일본어죠. 지금은 일본어 쳐다보도 않죠? 중국어가 요즘은 인기가 대세죠. 또 한동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어떤 분은 앞으로 또 인도가 뜰 거야 그러면서 막 인도를 막 공부하고 있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그래서 재밌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볼견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벼루연자예요, 벼루연. 우리 붓굿을 쓸 때 먹을 가는 도구가 벼루죠? 그러니까 그 바라보고 있는 돌이 벼루였다. 근데 지금 옛날에는 다 벼루가 돌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먹을 갈면서 어때요?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상도 떠올리고 그러면서 먹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 물방울 적자입니다. 그래서 벼룩물을 담아놓는 그릇을 우리는 연적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석이 있고 방패관이 두 개 있죠. 방패관은 부수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거죠. 그래서 막다라는 뜻이 있고 막으려면 면적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면적이 넓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패관 두 개나 있네.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개 써준 거다 그랬죠. 면적이 넓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게 평평할 견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범급에 가면 1급 위에가 사범급이죠. 사범급이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이건 평평할 견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면적이 생기도록 넓게 평평하게 갈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갈연자죠. 연구한다 할 때 스터디한다. 여러분도 지금 지식을 갈고 있는 거죠. 그냥 돌은 어때요? 아무런 쓰임이 없어요 이게. 하지만 열심히 갈아갖고 면이 넓어지도록 갈면 어때요? 쓰임이 많이 생기겠죠. 뭐 쌓아서 뭐 이렇게 담을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지식을 갈고 닦아야지만이 쓰임이 생긴다 이 말이죠. 갈련자자 아시죠? 자, 손이 있고 돌이 있다. 그러니까 돌을 손으로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개척 척자입니다. 아까 막 번개 맞을 각오로 이렇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밭에 나가 보면은 이 밭에 있는 이 농사 짓는 이 밭이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땅이죠. 옛날에는 비료도 없고 오로지 풀을 가지고 비료를 썼으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맨 돌자갈을 맞춰요. 이 돌자갈만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돌을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이 그러니까 농부의 손이겠죠. 농부가 척박한 이 돌을 집어내면서 땅을 넓힌다라는 뜻이 뭐다? 개척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걸 개척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돌을 집어내 가지고 이 밭 주변에다가 작고 작게 돌을 쌓아놓은 게 쌓을 루자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쌓을 루자가. 이 실사로 보기도 하지만 실사는 작을요, 작을소의 결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봅니다. 개척척. 그러니까 이거 딱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아, 이 손이 농부의 손이다. 이것까지 느낌이 딱 오면 좋겠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박을 탁 그래요. 탁본이라고 하죠. 비석에 새긴 뭐 글씨나 그림을 이렇게 그죠? 그대로 찍어내는 거를 우리 탁본이라고 하죠. 그때는 박을 탁으로도 읽습니다. 우리 2급에서는 도구 문제에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어문회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나와요. 뭐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또 돌석이 나와 있죠? 자, 보면은 가죽피라고 그랬죠? 이건 깨뜨릴 파괴한다 할 때. 가죽피라는 게 짐승의 몸을 덮고 있는 가죽을 손으로 벗겨낸다 그랬죠. 근데 벗겨낼 때 몸에 딱 붙어 있는 짐승의 가죽이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잘 안 벗겨지지. 그러니까 손에 돌을 들고서 내려쳐야 되죠. 그걸 분리시키려고. 그걸 깨트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깨져 버린다는 건 원형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게 깨진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니까 깨트릴 파라는 뜻이 나왔다. 파괴 그랬죠? 무너질 개자죠.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비석비가 있죠. 비석비. 왼쪽에 있는 게 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낮을 비자죠. 천할비라고도 하고 낮을비라고도 그래요. 물론 이게 보면 밭전자가 보이면 좋아요. 다스리다 밭전. 요걸 1,1000으로 봐도 돼요. 이거 원래 쓸 때는 이제 요걸 한 번에 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게 원칙인데 두 번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은 뭐 총액이라든가
쓰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있을 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천천으로 대부분 보이니까 여러 큰 수죠. 많다. 밭을 많이 다스렸다. 이렇게 다스리다. 농사 짓는 땅은 밭을 여러 번 다스리면 어때요? 거기서 많은 재물을 모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밭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떨까요? 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낮을 빚자죠. 천할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큰 돌을 깎아서 작게 낮춰가지고 이 말이에요. 무덤 옆에 오른쪽에다가 세워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석이죠? 비석비자예요. 비석비자. 나중에 이제 1급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비도 있고 비갈도 있어요. 자, 구분해보면, 이렇게 이게 가시 있죠, 가시 이렇게, 가시 있는 게 비석비자고, 이게 가시 없고 그냥 위에가 그냥 둥글게 이렇게 된 게 갈이에요, 갈. 이건 비갈이라고 그래요. 어찌 갈자가 있어, 어찌 갈. 요 1급 글자인데, 예, 그래서 요거는 비고, 요건 갈이에요. 비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참고만 하세요. 갈까지 몰라도 됩니다. 비석비, 그죠? 책에도 뭐가 나왔어? 비명이 나와 있죠? 그 명자는 새길 명자.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비명이라고 하죠. 좌우명 할 때 새길 명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죠. 푸를 벽, 그죠? 예, 푸를 벽. 자, 이제 왕백석이죠. 왕자는 구수록자의 변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익힐 때 그냥 왕백석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써야 되니까. 근데 옥돌이죠, 옥돌. 구수록이니까. 하얀 옥돌이죠, 보니까. 하지만, 하얗게 생긴 옥돌처럼 보이지만, 이 옥돌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푸를 벽자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옥을 볼견자가 있죠. 옥을 바라보면은 그 푸른 빛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겠죠? 이게 나타날 현자가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벽자에는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죠? 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전벽해다. 뽕나무 상자, 밭전자, 푸를 벽자, 바다 해자. 그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아주 세월이 많이 변한 걸 우리가 상전벽해라는 표현을 하죠. 예. 또 여러분, 검정의 시험에는 눈한자가 있어요. 눈한자. 눈한자가 있는데 눈한자를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벽 안. 벽 안에 속뜻을 쓰시오 이게 나와요. 푸른 눈이죠. 직역하면. 푸른 눈 이렇게 쓰면 틀려요. 속뜻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속뜻은 뭡니까? 서양인. 외국인 그래도 틀려요. 동남아에 있는 외국인들은 눈이 푸른색 아니에요. 우리처럼 검은색이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눈이 푸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을 벽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춧돌 초 그랬죠. 아까 터 기자도 배웠죠?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이 돌이 주춧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시면 나무를 이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발 소자가 배웠죠. 구수에서. 나무 기둥을 세울 때 나무 발에다가 발 밑에 쪽에다가 받침대 역할을 하려고 받쳐놨던 돌이 바로 뭐다? 주춧돌이다. 그래서 기초라고 그랬죠. 털을 잡고 주춧돌을 놓는 것이 기초공사다 그랬습니다. 뭐 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요게 여러분 뭐 초나라 초라고 뭐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초. 우리 초패왕후 항우 알죠? 근데 원래 초나라 초는 아니고 원래 이제 매질할 초라고 그래요. 이게 매질한다. 우리 고초를 겪는다 그러죠. 고초. 쓸 고자를 붙이면 어때? 고초를 겪는다 그럴 때 이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발을 소라고 그랬죠. 발에다가 이 나무로 해초리 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매질할 초라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초나라 초라고도 쓰이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 매질할 초로 보지 않고 그냥 분해해서 나무 기둥을 세울 때 발 밑에다가 받침대 역할을 했던 돌이 바로 뭐다? 주춧돌이다 이 말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10번까지 했죠? 54페이지 10번까지. 주춧돌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깨뜨릴 파, 비석비, 푸를 벽, 주춧돌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꼭 오늘 익힌 다음에 활용 단어가 뭔지까지 공부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